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야! 요즘 뭐 휴가철이라서 여기저기 여행 가신다는 분들 많습니다. 여행 네. 계획들 좀 다 세우셨어요? 저는 아직 여행 계획 못 세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뭐 친구 아니면 가족들이랑 좀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근데 뭐 트로트 가수들은 꼭 휴가 아니어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힐링이죠. 네. 예. 에이샤는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 왔구나. 네, 저는 네. 미국에 있었는데요. 저번에 저희 6.25 전쟁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참전 용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바로 실천하러? 네, 그래서 미국에서 참전 용사님들 만나 뵙고 왔어요. 와, 대단해. 그래요. 뭐 한나쌤은? 네, 저는 6월 말에 미리 갔다 왔어요. 오, 네. 빨리 갔다 오셨구나. 네, 저 7월부터는 공무원 대개강이기 때문에. 아. 대목이 열리는군요. 아, 그쵸. 요즘 네. 열심히 또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휴가 가셔도 히스토리아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역시나 사진으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고 주제를 맞춰주세요. 이 두 분이 다른 분입니다, 참고로. 네. 예, 다르게 생기셨네요. 네. 그건 그냥 봐도 알 것 아, 같아요. 예, 혹시 이마가- 수염만 보고 또 그 뭐 탈모 진행 과정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누굴까요? 저는 뭐 알 것 같습니다. 진짜요? 여긴 소크라테스고 여긴 플라톤이죠. 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고요? 맞습니다. 역시 한석준 씨 딱 그냥 석고상만 보고도 아시네요. 옛날 책들은 표지가 저거였어요. 옛날 플라톤 국가 이런 책들은 표지가 저거여가지고. 얼굴이. 아, 철학책. 예.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 철학가 특집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다음 주제 또 힌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기 쉬운 걸로 보여주세요. 아, 뭐 외조군은 베토벤. 왼쪽은 무조건 네. 베토벤이죠. 오른쪽 분이 누구지? 모차르트는 아닌데? 슈베르트인가 보다. 슈베르트요? 왼쪽은 네. 네. 베토벤 맞고요. 네. 오른쪽은 오른쪽은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체르니입니다. 아, 그 고통의 체르니. 체르니 100번, 30번, 뭐 40번. 맞아요. 그죠, 그죠. 나 진짜 싫어했는데. 근데 얼굴은 처음 봬요. 저렇게 생기셨네요. 네. 착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책을 써. 머리 아프겠어. 그죠, 바이엘 할 때가 좋았지. 네. 아 근데 오늘 뭔데 주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철학가. 네, 음악? 다 유럽 사람들인데? 외국 역사 특집인가? 마지막 주제 힌트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그 헬렌 켈러. 그 바로 왔네? 네, 와. 어렸을 때 책으로 읽었는데 시각이랑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아. 이제 작가랑 사회 운동가이자 교육자가 되신 헬린 켈러님의 선생님 설리번, 앤 설리번 선생님. 와, 웰시가 진짜 정말 조기 교육이 잘 됐구나. 이 사진만 보고 바로 하네요.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그 어렸을 때 책으로 본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읽어주셨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가 얼마 전이냐의 차이예요. 어렸을 때가 얼마 전, 어렸을 때가 30년 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그나마 유치원 때 읽은 책이었어요. 그래도. 그럼 어렸을 때가 10년 전, 어렸을 때가 40년 전. 아,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지금 앤 설리번,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스승. 그렇죠. 오늘 주제가 스승과 제자인가요? 정답이네, 이게. 베토벤하고 체르니가 스승과 제자라고? 맞습니다. 오! 저희가 주제 힌트를 세계 위인들로 내드렸는데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베토벤과 체르니, 설리번과 헬렌 켈러 모두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존경받는 스승과 청출어람 제자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2천 하면 전 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승 2000. 진짜. 자, 이 을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귀여워. 8월 운세를 봤는데요. 평소에 인연을 잘 맺어둔 사람이다. 그럼 진짜 맞네. 서경덕님 곁으로 갑니다. 혹시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나 진짜 못 보겠어. 역사 속 스승과 제자 관계를 들여다보면 만인의 존경을 받는 스승과 그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히스토리아 스승과 제자 수업은 4교시로 준비했습니다. 오, 시간표까지 있어요? 네, 수업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졸린데요?
저 항상 2교시 끝나면 무조건 잤는데. 4교시 다 하셔야지만 점심시간 있습니다. 근데 4교시인 게 어디예요? 7교시도 아니고 야자도 없어요. 그냥 점심 먹고 가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스승과 제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1교시 과학 시간입니다. 오. 1교시 과학 시간은 놀라운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스승은요, 바로 이천입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천하면 저는 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나도 지금 경기도 이천 생각해서 그럼 제자가 장호원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이천이 누구의 스승인지 알기 전에 스승 이천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요. 이천은 1376년 고려시대 잘 나가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402년 묵과에 급제하면서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1419년 이천은 대마도 정벌에 나서서 외구 척결에 공을 세웁니다. 이때 이천은요, 병선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우리 한석준 씨가 세종실록에서 읽어주세요. 이천이 선척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을 힘써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에 만든 선척은 쉽사리 썩고 깨지니 경과, 윤득홍은 그 일을 담당하는 제조가 되어 치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쉽사리 파손되지 않도록 하라. 이천은 선체가 크면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쾌속성과 물에 잠기는 부분이 썩지 않도록 판자를 이중으로 붙이는 갑조법을 개발했습니다. 병선 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거죠. 그럼 무예 실력도 물론 발명도 잘했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천은 무예와 지략에도 뛰어났지만 발명도 잘할 만큼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천이 병선을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세종 때였는데요. 세종. 우리 히스토리아에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기억하시죠? 네. 자,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저런 인재를 빨리 불러다가 일을 빨리 시켰겠죠. 24시간 풀가동. 예, 너 쉬지 말아라. 빠르게 일을 시킨다. 예. 맞습니다. 당시 청동활자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은 이천을 발탁하여 금속활자 제작에 투입했는데요. 네. 개미자는 조선 태종 3년에 개미년에 만든 조선 최초의 구리활자고요. 갑인자는 조선 세종 16년 갑인년에 만든 구리활자입니다. 이천은 금속활자를 열심히 제작한 끝에 갑인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책은 바로 갑인자로 인쇄한 책입니다. 어우, 요새 깔끔하네. 우와, 인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프린트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 개미자는 글자를 밀랍으로 붙여 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몇 장 인쇄한 뒤에 글자들이 움직였고 여러 장을 인쇄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랐는데요. 이후에 이천이 만든 갑인자는 글자 사이에 대나무 조각을 끼워 넣어서 정교한 조립식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쇄가 깔끔하게 잘 됐다고 합니다. 네, 무관인데 발명도 잘했다니. 진짜 능력자였네요. 능력자다. 네. 이러한 이천의 실력을 인정받아 공조 참판에 이어 호조 판서까지 임명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세종은 이천에게 과학 사업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기는데요. 여러분, 세종 때 정말 많은 발명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천의 지휘하에 탄생된 발명품이었습니다. 이천이 발명한 작품들을 보시면요. 먼저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 혼천이입니다. 혼천이를요? 네, 혼천이도 이천이 발명한 거예요. 혼천이는 지금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네, 이거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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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시계. 앙부일구. 자, 조선시대에 제작된 방구형 모양의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는 현재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고요. 더 있어요? 자경루? 아, 다들 잘 아시네요. 자경루. 맞습니다. 물시계. 서울 중구 덕수궁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 자경루까지 이천은 다양한 발명품을 만듭니다. 아니, 근데 장영실 선생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장영실이 발명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승 이천.
그렇죠. 스승과 제자가 있었죠. 그러네. 제자가 장영실이었어요? 그렇죠. 스승이 이천이었고 바로 이천의 제자가 장영실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이해가 돼. 네. 이천의 제자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그 제자가 바로 장영실이었던 거죠. 혼천이, 앙보일구, 자경로뿐만 아니라 금소갈자, 갑인자까지 장영실과 스승 이천이 함께 만든 공동 제작 발명품입니다. 장영실이 혼자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게요. 워낙 장영실만 유명해서 이천님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스승 이천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그럼 둘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일하다가 만난 거예요? 장영실이 기생의 아들로 관노비 출신이었어요. 태종이 전국의 인재를 모을 당시 평소 뛰어난 손재주로 유명했던 장영실을 발탁하게 됩니다. 이후 세종 때의 장영실은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담당하는 상의원의 별자로 임명되었는데요. 이때 이천이 상의원을 거느리는 수장격인 공조참판을 지내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이천과 장영실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직장 선후배였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팀장인 이천의 눈에 장영실이 띈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 보통 좀 기회가 많이 주어지죠. 네, 맞습니다. 이천은 실력과 재주가 좋았던 장영실을 세종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세종의 과학 사업을 맡고 있었던 이천은 제자였던 장영실과 함께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게 돼요. 장영실은 세종에게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종삼품 대오군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자, 한석준 씨 필원잡기 읽어주세요. 세종은 자경루, 간이대, 앙부일구 등을 제작했는데 만든 것이 극히 정밀하고 세밀했으며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으나 임금의 뜻을 맞추는 이가 없었는데 오직 장영실이 세종의 지혜를 받들어 기묘한 솜씨를 다해 부합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세종이 매우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장영실은 시대를 위해 태어난 인물이다. 이것만 봐도 세종이 장영실을 엄청 아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스승 이천은 어땠나요? 이천은 세종과 더불어 세종 이후 즉위한 문종에게까지 뛰어난 공을 인정받았는데요. 한석준 씨 문종실록 읽어주세요. 네. 시호를 이강이라 하니 사려가 깊고 먼 것을 이기라 하고 갑주의 공로가 있음을 양이라 한다. 천성이 정교하여 화포, 종경, 규표, 간이, 혼이, 주자와 같은 따위를 모두 그가 감독하고 관장했다. 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두 분 모두 그 임금들의 사랑을 그냥 듬뿍 받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임금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라면 장영실의 말년도 기대가 되는데요. 뭐 이천처럼 공로를 인정받았나요? 이천과 달리 네. 장영실의 말년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네? 오? 장영실은 세종대왕이 타는 가마를 만들었는데요. 그 가마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경죄로 곤장 80대를 맞고 관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와. 그 이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했던 장영실의 마지막은 참 진짜 씁쓸하네요. 완전 의외네요. 그렇죠? 장영실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천문 관측기구인 간이대 사업으로 인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에서 장영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천문일기 프로젝트가 끝나 장영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약간 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장영실이 발명을 계속했다면 더 멋진 발명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맞아. 이렇게 이천과 장영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선 초기의 과학이 확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스승과 제자 누가 있습니까? 네. 2교시 문학 시간입니다. 문학! 자, 문학 어떻게 좀 더 재밌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졸려요. 과학이 더 좋아요. 1교시가 끝났으니까 저 매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매점이지. 자, 이번에는 제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자를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네. 용모와 재주가 따를 자가 없었고 노래도 절창이었다. 오. 사람들은 그녀를 선녀라고 불렀다고 한다. 선녀. 여자분이네.
여성. 예쁘고 네.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바로 이 기록의 주인공은 조선 최고의 기생이자 여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황진이입니다. 황진이 너를 두고 간다. 아,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황진이라는 맞아요. 노래. 그렇죠. 아니 근데 이 황진이 이분의 스승이 누구예요? 황진이의 스승은 바로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손꼽히는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어? 서경덕은 그 당시에 성리학의 양대 학파 중 하나인 주기론의 선구자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워낙 똑똑한 인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높은 관직을 추천받았지만 모두 사양하고 일평생 교육에 힘쓰며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였습니다. 욕심이 없던 분이었죠. 자, 그런데 사실 황진이가 처음부터 서경덕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황진이는 당시 10년 동안 수도에 정진하였던 지족선사를 유혹하여 파괴시킨 걸로 유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유혹 도장 깨기 중이었습니다. 이래도 안 넘어가냐? 뭐 이런 분위기. 네. 당대의 대학자로 알려진 서경덕도 스승이 아닌 유혹을 하기 위해 만났던 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처음에 그냥 유혹하러 간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지족선사를 유혹할 때 썼던 미인계 중 하나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야사를 재구성한 내용을 우리 한석준 씨가 꼿꼿한 선비 서경덕을, 나태주 씨가 역시나 황진이 역할을 해주세요. 와! 저 황진이 서경동 곁으로 갑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황진이 꽃바람이. 아니 여기 여자도 있는데 왜 맨날 얘가 여장하는 거야? 좋아요, 네. 쌍꺼풀이 생겼어요. 진짜 부담스럽다. 정말 옆을 못 보겠다. 자, 그러면 상황극 시작합니다. 제가 비를 흠뻑 맞아 잠시 몸 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부자리를 폈으니 몸을 말리고 한숨 주무시지요. 이래도 안 넘어오는 거야? 이래도 안 넘어오는 거야? 대본이 너무너무 재밌군. 그만 잠이 들어버렸네요. 눈 좀 붙이셨습니까? 밥 한 술 뜨시지요. 전 이만 마저 보던 대본을 보겠습니다. 내 눈빛만 봐도 모든 남자들이 침을 흘리고 나한테 하트가 날라왔는데 이래도 안 넘어오다니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혹시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나 진짜 못 보겠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했겠죠? 더 했겠죠. 네.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나진이다, 나진이. 최고다, 진짜. 아, 제 배가 너무 아파요. 아, 난 생각. 직접 내리셔야죠. 우리 너무 아파, 지금. 아, 어쨌든 다시 역사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네. 꼬시다가 실패해서 스승과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황진이가 지금 비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얇은 한복을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를 아이고, 맞으면 어땠을까요? 시스루? 아, 그렇죠. 그 유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 지금 한석준 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대본만 보셨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아, 서경덕도 일절 관심 안 주고 그냥 이부자리를 펴주고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밥을 해주고 너무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황진이는 서경덕의 이런 지조에 감동해서 스승으로 섬겼는데요. 출신을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인 서경덕 역시 황진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후 각자의 갈 길을 간 두 사람은 멀리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석준 씨가 서경덕의 시를 읽어주세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구름이 겹겹이 쌓인 산에 어느 임이 오겠냐마는 떨어지는 잎 불어오는 바람에 행여 그 사람인가 하노라. 어머. 서경덕이요. 날 그리워했네요. 그때는 아닌 척 하기는 넘어왔을 거면서 말이야. 나 미칠 것 같아. 괜찮으신가요? 어때요? 딱 봐도 서경덕이 황진이님을 나태주님을 좋아하는 느껴지는데요. 그런 마음이 쳐다도 못 보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못 보겠어. 그럼 서경덕을 그리는 황진이의 시는 어땠을까요? 자, 이번엔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쌍꺼풀 만드신다. 네. 어떻게 눈이 2배로 커졌어요. 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별이라 경동 오빠 경동 오빠 당신 너무 그리워요. 어떡해. 아니, 나태주님 저기 여성빙의 앨범 하나 내시죠? 그냥. 황진이 하나 내주세요. 네. 야. 와, 오늘 정말 너무 힘들다. A씨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딱 중간에서 보니까요.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이게 정말 둘의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분명한 건 서경덕과 황진이의 관계가 그래도 남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황진이는 스승 서경덕을 매우 존경하고 사모하여 서경덕이 사는 초야에 가서 검은고와 녹주를 즐길 정도로 사이가 막역했다고 합니다. 황진이의 미색이 정말 대단했을 텐데 서경덕이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던 게 대단하긴 하네요. 아닐걸요. 제가 봤을 땐 서경덕이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지금 목 타서 물 드시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이고야. 나태주 어디 갔어? 나태주. 저 이제 현실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래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제. 네. 이제 돌아와야죠. 그래. 네. 자리 바꿔주세요. 네. 아이고. 아니 이거 에이샤. 전문은 좀 갖다 버려. 그걸 쓰면 사람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황진이의 유혹을 뿌리친 스승 서경덕이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그쵸. 자, 서경덕이 황진이의 유혹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경덕의 일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